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런 게 있죠. 이를테면 A, B, C, D 이렇게 5개를 배열한다. 그러면 원래는 서로 다른 거는 만약에 배열할 때는 5팩토리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2개가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 같은 거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죠. 예를 들어 만약에 A, B, C가 있다. 밑에는 6개인데 6개를 배열하되 같은 게 있는 경우는 분모로 나눠주는 경우죠. A가 2번, 그 다음에 B가 3번, 그럼 3팩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학교에서 배웠고요. 이 배운 내용이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2013년 6월 고3 평가원 문제인데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는 왼쪽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는 왼쪽에. 두 번째 조건은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래서 홀수는 1, 3, 5이기 때문에 1, 3, 5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라는 경우죠. 이 두 조건에 전부 뭐가 걸려있냐면 순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우리가 이거를 문제로 풀 때는 문제에 순서가 있다는 게 만약에 결정이 돼 있으면 이거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와 4를 같은 문자 A로 보고요. 1, 3, 5를 같은 문자 B로 보면 전체가 A, B, 그리고 나머지 숫자가 6이 남아있죠. 6 이렇게 6개가 있는 거를 배열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A, B, 6 이렇게 배열했다. 그러면 이제 A, B는 실제로 2, 4인데 이미 이 2개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2, 4로. 그래서 A가 어디에 들어가든 어떻게 위치를 잡든 이미 순서가 있는 거는 같은 경우로 이렇게 서로 4와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경우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가 6개니까 6팩을 배열하는 방법인데 같은 게 A 2개, 2팩, 그리고 B가 3개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6팩에서 3팩을 빼면 나누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고요. 어깨를 다시 2로 나누면 3이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4, 20 곱하기 3에서 60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경우로 알게 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언뜻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인데 2020년 광남고의 1학년 문제로 나온 겁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이번에는 7장이네요. 근데 이때도 역시 한 번씩만 사용해서 배열할 때 5가 적혀있는 카드는 2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오른쪽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2가 적혀있는 카드가 5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홀수가 크기 순서로 왼쪽부터 배열되라. 홀수가 1, 3, 5, 7 이렇게 배열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숫자는 4와 6이 남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우리가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2와 5를 A로 놓고요. 1, 3, 5, 7을 B 이렇게 놓게 되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풀 수 있지 않냐? 물론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5가 A도 되고 B도 되기 때문에 5를 A로 놔야 되냐 B로 놔야 되냐 서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잘 안 풀리니까요. 5가 A냐 B냐 막 이래가지고 머릿속이 막 어지러울 텐데 물론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수 있고 또 그걸 시도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자기만의 기본 법칙을 수립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문제 푸는 기본 법칙을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배운 지식은 순열이나 조합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지식으로 익혀 놓으면 이런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대로 풀 수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근데 이런 게 안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우리가 수용도에서 출발하죠.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경우의 수 문제를 계산할 때, 이 수용도 문제를 그 수용도로 풀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때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점을 잡고요. 그 기준점에 따라서 그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그 각각을 구한 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를 덧셈을 이용해서 합의 법칙을 써서 더하거나 혹은 숫자가 동일한 게 반복이 되면 그냥 곱의 법칙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법칙을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런 기본 법칙, 다시 말하면 케이스 분류로 풀어볼게요. 이 순율 조합이나 갓포순으로 바로 안 풀어지니까. 그러면 조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 2와 5가 먼저 이 순서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을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을 쓸 거냐, 혹은 1357을 먼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1357이 배열된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을 이 빈칸에다 집어넣을 거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먼저 이 경우가 먼저 고정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1357이 이 순서로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2와 4와 6이 배열돼야 되는데 4, 6은 어떻게 오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2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2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이 자리에 올 수 있거나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올 수 있거나 여기 세 군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2가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오든 나머지 4, 6이 오는 케이스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세 가지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때 바로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2가 이 중에 어느 한 곳에 왔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2가 만약에 1의 왼쪽에 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2가 여기 왔다고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가 3개 반복되기 때문에 3을 곱하고 이제 이 경우를 세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2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4, 6을 배열해야 되는데 4, 6이 올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되겠죠. 근데 4, 6이 여기에 4, 6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4와 6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따로 구해서 그 경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4, 6이 만약에 4와 6이 뭉쳐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6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를 구해보면 되는데 4, 6이 뭉쳐있다는 얘기는 4, 6이 여기나 여기나 여기 6가지 들어올 수 있고요. 4와 6은 4, 6으로 들어올 수 있고 6과 4 순서가 바뀌어도 서로 다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경우입니다. 4, 6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칸 중에 4, 6 두 개를 순서가 있게 배열하는 경우니까 6P가 이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12가지, 이때는 6 곱하기 30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42 더해서, 그럼 이런 경우가 총 3번 반복되기 때문에 총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3 곱하기 42에서 답은 12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경우의 수 문제는 어떤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케이스 분류를 해서 그 각각의 케이스를 각각 구하고 더한 다음에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를 곱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주 정형적인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이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 문제를 만약에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방식으로 풀 수는 없겠느냐?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2를 5를 뭐 E나 A 중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를 B라고 놓고 보고, 어차피 2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B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 5, 1, 3, 5, 7, 2 총 5개가 순서가 이렇게 오겠죠. 같은 경우로. 근데 여기서 지금 1, 3, 5, 7, 2를 배열해야 되는데 1, 3, 5, 7 순서하고 2는 5보다 왼쪽에. 그러면 가장 큰 수는 7이니까 무조건 7은 여기 고정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가 올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 5가 어떤 자리에 만약에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 오면 5보다 작은 1, 3, 2가
나머지 칸에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 5가 여기 온다고 하면 여기에 1, 2, 3 중 하나가 오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의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여기 올 수 없고 5도 여기 온다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7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그럼 이제 나머지 2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상관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 2를 B로 보고 5개가 같은 거로 보고 나머지 숫자는 이제 4와 6이기 때문에 이 4, 6, B 5개를 배열하는 경우 총 7개를 배열하되 그 중에 5개가 반복이 된다. 근데 그 중에 2가 올 수 있는 자리가 3개, 여기 3개가 있기 때문에 3을 곱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 마찬가지로 5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7 곱하기 6이 남고요. 그리고 3, 그래서 42 곱하기 3이 돼서 마찬가지로 126까지를 구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시험장에서 바로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 법칙, 그 케이스를 분류하고 합의 법칙을 쓰거나 혹은 같은 게 또 반복이 되면 고배 법칙을 써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꼭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수녀를 푸는 문제를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